저의 주식 매매 스타일 중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주식을 혹하는 마음에 사는 거는 쉽지만 다시 파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면 수익이 나도 계속 오를 거란 그런 기대감에 팔기가 쉽지가 않고, 반대로 손실이 난다면 손실을 확정 짓는 게 무서워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버팁니다. 운 좋으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운이 만약 따라주지 않는다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매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수익은 짧고 손실은 길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은 많이 먹어야 1%, 2%? 이 정도 되는데 한번 물리면은 제대로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5%는 기본이고, 길면은 반토막까지 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를 하십니다. 저의 매매 스타일은 매매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다시피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절반 매도 방법인데, 우선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손실을 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손실이 크지 않더라도 어떤 종목에서 손실이 찍히면 투자 흐름에 영향을 줄까봐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에서 절대 손실이 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손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산다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목에서는 손절을 하고 어떤 종목에서는 수익을 내고, 운이 좋으면은 10번 매매해서 10번 다 성공하는 것이고, 보통은 10번 매매해서 7번 수익을 보지만 3번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패해서 손실을 최소화해야지 나머지 7개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매가 많이 꼬인다 하더라도 10번 중 6번은 성공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손실이 없다 하더라도 10번 중에 최소한 한 5번 정도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번을 실패하든지 손절만 잘하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손절만 잘하고선 먹을 때 크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을 막기 위한 매도 타이밍입니다. 절반 매도 방법을 사용하면 정말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주식을 하면 저는 큰 수익도 좋지만 일단은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절반 매도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현실의 벽을 넘기는 힘들겠지만 무조건 이 종목에서는 손실을 보지 말자라는 마인드를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였다면 그 뒤부터는 대응만이 살 길인데,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버티는 매매보다는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 이후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3가지로 나눠보자면, 매수를 하자마자 오르는 경우와, 그리고 매수를 하자마자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매수를 하자마자 내리는 경우,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수하자마자 오를 때, 반응이 없을 때, 내릴 때. 먼저 오를 때를 설명을 드리자면, 주가가 사자마자 오르고 나면은 행복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갈까? 얼마나 수익을 줄까? 상한가를 갈까? 이걸로 한 달치 수익금을 다 벌어들일 수 있을까? 사자마자 수익이 나면 행복회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매도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가가 30% 오른다고
이 30%를 다 빼먹기는 정말 힘듭니다. 운 좋게 버티다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이 항상 따라주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1년, 2년 하다가 때려치울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10년, 20년 주식을 할 생각이라면 운에만 맡기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급등주를 계속 노리다가 한번 미끌릴 때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한두 번은 버티겠지만 잘못 비중 조절을 해서 한번 미끌리면은 다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놓고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괜히 실전 투자 고수들이 좋은 시장에서 단타나 치면서 수익률 상회를 유지하고 1% 뛰기나 하겠습니까? HLB 버텼으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이 HLB만 버텼으면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도 노렸을 텐데 이 HLB에서도 1% 뛰기만 합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권자들을 보면 이 HLB가 수익률에는 산정이 되지가 않지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오를 때도 그냥 1%라도 확실히 먹고 나갑니다. 1% 먹고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든 하한가를 가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수익만 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대부분 단타 고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도 단타를 치면서 내가 매도한 종목이 상한가 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오전장에 단타 칠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단타 치고 오늘도 네이처셀에서 단타를 쳤지만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종가를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주 이런 상황을 접할 수 있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안 들면 그건 거짓말이고 들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반대로 윗꼬리를 길게 달고선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놓고선 수익을 줄 때 먹고 빠지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우선 자신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가를 정하는 게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는 제가 정해드리지는 못합니다. 각자 투자금도 다를 것이고 그릇도 다를 것입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고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를 텐데 이 그릇이랑 투자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는 1,000만 원으로 투자해서 1%인 10만 원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이고 누구는 500만 원으로 투자해서 10% 정도는 먹어야 배가 부를 것이고 누구는 100만 원으로 투자해서 최소 30%, 50% 이렇게 먹어야지 배가 부른 분도 계실 겁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그릇이 정해지고 각자 투자 환경에 따라서 목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이 한 종목을 매매했을 때 그 한 종목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억 단위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많아야지 5억일 거고 아무튼 억 단위가 일반인 중에서는 거의 상위 0.5%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릇을 정해야 됩니다. 제 그릇은 1%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것이 목표이지만 매수한 뒤에 주가가 오를 때 탄력이 끊기지 않고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을 때는 추세가 깨질 것 같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올라 버린다면 추세가 깨지지 않고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커집니다. 순식간에 수익률이 5%가 되었다면 단기적인 탄력이 끊기거나 추세가 끊길 때까지는 지켜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여기서 그냥 먹고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졌을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지만 만약 반대로 매수를 하였는데 수익률이 작은 편이다. 한 1, 2% 정도면은 탄력이 이렇게 끊길 때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빠르게 절반 매도를 하는데 이거는 정해진 그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종목에서 단타를 치면 1%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0%, 20%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종목마다 다르고 얼마나 탄력을 잘 받고 얼마나 차트가 예쁘게 올라주는지, 호가창도 영향을 주겠지만 얼마나 예쁘게 올라주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분봉에 정말 지독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종종 있는데 그런 종목에서는 저도 많이 털립니다. 털렸다가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털리더라도 분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매매했다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첫 번째 매도는 탄력이 끊길 때 들어가는 제가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르다가 갑자기 탄력이 끊길 때 갑자기 매수세가 줄어들고 호가창 물량을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못 오를 것 같다. 저거는 뚫어주기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절반을 매도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종목을 사서 1%, 2% 이런 작은 수익률 도중에 탄력이 끊긴다면 일단 절반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 1%, 2% 수익 도중에 탄력이 끊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5% 이상을 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배부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영혼 없이 매도하거나 상승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는 가지고 가다가 상승 추세가 깨질 것 같은 위협을 받거나 깨졌을 때 절반을 매도합니다. 일단 절반을 매도하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 이유는 제 원칙인 한 종목에서 확실히 수익이 내자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르는 종목을 절반 매도하면은 나머지 물량은 정말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으며 나머지 그 물량을 본전만 먹어도 이미 반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결국 수익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쉽게 계산을 해드리자면 제가 어떤 종목을 3천만원치 매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매수하자마자 플러스 3%가 올라서 9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수수료 세금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였으며 9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여기서 절반 1,500만원을 매도하면은 플러스 45만원 수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45만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일단 45만원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3% 상태에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떨어져서 본전까지 내려와서 수익을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은 그냥 본전, 수수료 세금 손해보면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수료 세금을 제외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 종목에서 45만원을 챙긴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절반 매도를 안 했으면 다시 내려왔을 때 45만원도 못 챙깁니다. 영원이지 그냥. 그리고 수수료 세금까지 계산한다면 3천만원치 사서 본전에 팔면은 9만원 정도 손실을 봅니다. 이 종목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손실만 남은 것입니다. 물론 털렸다가 본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매매를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매도한 다음에 이 절반 매도를 한 다음에 이런 식이 아니고 본전까지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준다면 수익률을 편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부터 매도를 하고 나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반매도 하지 않고 그냥 한 방에 다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방에 90만원을 수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반반씩 매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상황에 따라서 수익을 줬을 때 미련 없이 그냥 다 팔고선 매매를 종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반 매도 방법인데 절반 매도를 안 하고 무조건 버티다 보면 다들 이런 경험은 밥 먹듯이 하시겠지만 항상 수익 중인 종목이 순식간에 내려앉아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진짜 손절을 잘 하시거나 자주 손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섣불리 매도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90만 원까지 봤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90만 원이 날아간 것 같아서 아까워서 어떻게 파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며 아깝고 아쉬워서라도 쉽게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90만 원 챙길 수 있었고 45만 원 챙길 수 있었는데 이 90만 원이 뭐 마이너스가 그냥 0원이 되거나 아니면 심하면은 마이너스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 뭐 이게 100만 원까지 내려앉아도 100만 원에 90만 원을 더하면 그냥 심리적으로는 체감상 200만 원을 잃은 것이고 만약에 100만 원을 손절을 해버리면 이거를 다시 복구하기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날 매매가 꼬여서라도 정말 힘듭니다. 저는 제가 매수하는 가격이 나름 내가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올랐다가 다시 내 매수가까지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전에 손절을 합니다. 저도 본전에 손절을 못하고 마이너스 2, 3%까지 끌고 가거나 뭐 최악의 상황에는 마이너스 5%에 손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매도가 거의 본전에 손절을 하고 있으며 어떤 종목에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느끼면 이 종목에서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본전을 찾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본전을 찾으면 일단 다른 종목에서 다른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전을 찾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다른 종목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손절을 못한다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 손실에서 만약 벗어나지 못하면은 장기적으로 운이 나쁠 경우에 수십 %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과 배 아픈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절반 매도 방법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자마자 손해를 입는 종목이 아닙니다. 사자마자 내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잘못 집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이렇게 만약 여기서 샀다고 치면은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서 플러스 100만원, 200만원까지 봤는데 이 플러스를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손절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체감 손실이 2배이고 장 끝나고도 이 종목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왜 줄 때 못 먹었을까? 왜 바로 매도 안 했을까? 원칙을 못 지켰을까?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장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상황은 거의 없고 스트레스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혹시나 나중에 장이 안 좋아진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말이 쉬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래 설명한다고 좀 강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반응이 없을 때와 내릴 때는 그 다음 영상에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